예전에 릴스 마케팅을 하기 전에는 평균 매출이 한 500 정도였다면 현재는 최고 매출 1억 이상을 달성했고요. 나혜선 대표님, 네, 요즘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개인도 개인이지만 스몰 브랜드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굳이 인스타그램을 꼭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제가 예전에 꽃집을 했을 때에도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을 캡처해서 이거 얼마인가요? 뭐 이거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문의가 정말 많았고요. 지금도 저는 수업 문의의 99.9%는 다 인스타그램으로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안 하면 마케팅에서 손해보겠네요. 그쵸, 공짜로 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검색이 훨씬 더 중요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의 검색이 대세가 된 이유가 뭘까요? 근데 지금도 네이버 검색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들이 이제는 단순히 제품만 보고 사지 않아요. 브랜드의 스토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의 스토리는 사실 블로그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브랜드의 가치, 철학, 그리고 작업 과정들을 이런 짧은 영상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꾸준한 피드와 그리고 소통이 곧 브랜드의 신뢰도로 바로 연결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릴스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그냥 예쁘게 찍은 사진을 예쁘게 올리면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고객들이 뭐 이런 작업도 하시나요? 이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작업 과정이나 뭐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철학 같은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더니 고객들이 저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신뢰를 하면서 구매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도 실제로 고객들이 인스타 보고 왔어요라고 하는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나서 고객 유입이 얼마나 더 차이가 나셨어요? 그거는 그냥 바로 와닿을 수 있게 제가 매출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릴스 마케팅을 하기 전에는 평균 매출이 한 500 정도였다면 현재는 최고 매출 1억 이상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수강생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모집이 돼봤자 10명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좀 릴스가 저의 인생을 바꿔놨죠. 대표님, 그럼 혹시 인스타그램 없이도 나는 마케팅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없이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 시대에 이 숏폼을 안 한다?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요 정도밖에 성장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왜 안 하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그러면 보통 마케팅을 하려면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돈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무료로도 진짜 충분한가요? 네, 저는 지금 2년째 빵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푼도 광고비에 돈을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영상 콘텐츠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릴스 마케팅을 처음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곤욕스러웠고 하기 싫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힘 빼고 가볍게 그냥 만들어서 올렸던 릴스 한 개가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4개월치 수업이 마감된 적이 있거든요. 이때 매출이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광고비 0원 썼을 때예요, 이때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광고비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이 릴스 하나로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저를 알릴 수 있게 되었어요. 대표님, 그러면 힘 빼고 가볍게 만든 릴스가 터졌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영상인지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그 영상이 뭐였냐면요. 제가 마케팅을 배우고 만든 건 아니었고 4년차 꽃집 사장이 왜 생활을 접게 됐는지, 그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실제로 어떤 방법들을 행했었는지 그거를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릴스가 전국에 있는 꽃집 사장님들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릴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4개월치 수업이 마감된 게 거의 대부분 꽃집 사장님들이 수강 신청을 해주셨어요. 대표님,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건 내가 기획하고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난 그냥 과정이랑 실패했던 걸 올렸을 뿐인데 이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쵸, 그냥 제 얘기 한 거죠. 얻어 걸린 거네요? 진짜 얻어 걸렸어요, 사실. 제가 그 릴스를 올린 다음에 인스타그램 마케팅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분을 만나자마자 대표님,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릴스를 그냥 툭 올려봤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지금 빨리 이 유입을 잡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팁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야, 이거는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기획했던 그 영상이 너무 정성 들여서 했는데 반응이 별로였던 사례도 있나요?
많죠. 그거는 셀 수 없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아, 오늘 유튜브 너무 재밌어. 무조건 반응이 잘 나올 거야. 이랬던 게 1000도 안 나오고 이걸 누가 볼까 했던 게 지금 릴스 같은 경우는 뭐 몇십만, 몇백만 이런 것도 있고 저도 릴스를 이제 많이 만드니까 만들면서 느낌이 막 오는 게 있어요. 와, 이거 미쳤다. 이거 무조건 터진다. 근데 조회수 1만 막 겨우 넘고 이런 것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최고 조회수가 몇만 회가 나왔어요? 450만 정도 릴스가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1000만이 목표입니다. 꼭 이루실 것 같고요. 대표님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이 되게 궁금했어요. 이걸 그냥 제 주변 지인들은 뭐 밥 먹고 누구 만났어 이 정도만 활용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기능 진짜 중요한가요? 스토리 완전 중요해요. 제가 막 릴스 얘기만 하고 있지만 스토리는 이미 이제 나를 팔로우한 사람들과의 정말 단단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새로운 수업들을 막 준비할 때 스토리의 그 준비 과정을 정말 세세하게 다 올리거든요. 준비하면서 막 이런 거 너무 힘들다 막 이런 거 너무 어려웠는데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걸 다 올려요.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저 수업 궁금해지겠죠. 그리고 와 저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되게 탄탄한 수업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사람이라면 사실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또 제가. 그래서 그 스토리 기능은 정말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밥 먹고 이런 것만 올리면 안 됩니다. 절대. 사업자라면. 뭐 오늘 되게 귀여운 고양이를 봤다. 이런 걸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줘야 돼요. 고객들을 궁금하게 만들어라. 이게 포인트네요. 그쵸. 궁금하게 만들고 뭔가 참여하고 싶게 만들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뭐 투표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또 얻을 수 있죠. 대표님 그럼 인스타 마케팅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회수에 제발 집착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집착을 했었어요. 이제 올리고 나서 거의 1초마다 막 새로 고침하면서 얼마나 늘었나 막 이거를 하루 종일 거의 초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정신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막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니까 진짜 그냥 때려칠까? 너무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한 몇 개월 지속이 되다가 이러다가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마음을 좀 고쳐먹었어요. 어쨌든 조회수가 낮아도 이거를 보고 나를 팔로우하거나 수업 문의를 하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거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마음을 바꿨더니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에 집착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진짜 소비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스몰 브랜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매출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플루언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 브랜드의 매출을 올릴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마케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그냥 사진만 올리는 것보다 브랜드 스토리를 담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PD님이 소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브랜드와 B 브랜드가 있어요. A 브랜드는 계정이 너무 멋있어. 근데 자기 제품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고 B 브랜드는 A 브랜드에 비해 엄청나게 멋있진 않지만 대표가 뭐 직접 나와서 아니면 대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품 제작 과정을 직접적으로 막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막 이런 실수도 있고 저런 실수도 있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막 보여줘요. 그럼 어디가 더 보고 싶을까요? 어디가 더 재밌을까요? 저는 B가 더 신뢰감이 가고 더 공감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일단 브랜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멀게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B 브랜드처럼 운영을 하면 되게 친근하고 나랑 가까운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먼 기업 같은 느낌보다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건드리는 거네요. 그쵸. 이렇게 톡톡 건드려야 돼요. 소비자의 마음을 톡톡.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책 하나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때 단순히 제품만 홍보할 게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이라든지 어떤 작업 과정, 고객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를 올려라 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4년차 꽃집 사장이 생활을 접은 이유에 대해 말한 릴스를 올렸을 때 터졌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 전에도 릴스를 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떤 릴스를 올렸냐면 이렇게 예쁘게 천천히 찍은 영상에 되게 우아한 음악을 입혀서 영어 되게 멋있는 폰트로 뭐 이렇게 플로리스트에서 이렇게 영어로 멋있게 그래서 뭔가 예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때는 조회수가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냥 정말 내 이야기를 하고 뭐 자막도 막 엄청 예쁘지도 않아요. 그냥 제 눈에 예쁜 자막 넣어서 이렇게 그냥 제 얘기 했는데 그게 뭐 몇십만 터지면서 문의가 막 미친 듯이 오는 걸 보고 아 이거다. 이렇게 그냥 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때 정말 머리를 뭔가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게 포인트네요. 그쵸. 꾸며내면 안 돼요. 꾸며내면 예쁜 똥이다. 예쁜 쓰레기. 그 고객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실. 다 알아요, 그거를. 그러면 스토리를 잘 전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들의 공통점이 혹시 있다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있을까요? 저도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보기 위해서 저는 사실 동종업계보다는 다양한 타업종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스토리를 입힌 릴스를 올리는 계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음 얘기가 되게 궁금하고 이 대표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대표의 철학이 이렇게 묻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협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막 들었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되게 재밌고 공감이 가고 되게 친근함이 느껴진다? 아,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공감이 가서 맞아요. 인간적인 매력. 만나고 싶다라는 네. 감정까지 든다면 맞아요. 마음을 훔치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 그 고객들의 훔친 이 마음을 훅 끌어당겨서 구매까지 연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구매하고 땡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케팅으로 매출을 단기간에 확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건 딱 첫 판매까지예요. 이후에 재구매가 되려면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제 팬이 돼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꽃으로 쉽고 재밌게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에 대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야기할 때 제 수업 너무 좋아요. 빨리 들으러 오세요. 이번 달에 뭐 몇 자리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내가 내 수강생들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엄청 열심히 어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수강생님들이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제 시간과 노력을 막 투자해서 그런 것들을 엄청 보여주거든요. 그랬더니 제 수강생님들이 저를 한 번 스쳐가는 그냥 강사 중에 한 명 이게 아니라 창업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내 사업에 꼭 필요한 멘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수업이 끝나도 뭐 다양한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올해 6월에 전시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나 아니면 또 새로운 수업을 런칭했을 때 저한테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이렇게 막 신청을 해주시죠. 이 브랜드와 고객 친밀해진 이 과정에서 와 이건 진짜 꿀팁이다라고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있을까요? 커뮤니티 아닐까요? 그냥 수업 듣고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개인톡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강사와 수강생 1대1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소속감을 느끼는 게 또 중요하니까 저는 지금 수강생 오픈 채팅방이나 또 이 수강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 같은 걸 계속 기획해서 아 진짜 이 사람한테 수업 듣기 잘했다 이런 마음을 또 느낄 수 있게 열심히 또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 시대에는 인스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만든 고객들을 내 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로 연결하는 작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실제로 리부케를 제작해서 판매하시는 이 작은 사장님들이 고객들하고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커뮤니티를 구축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긴 한데 사실 이 수업을 하는 사람과 그냥 일반 고객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도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커뮤니티라는 건 이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일반 고객들한테 판매만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저처럼 뭐 오픈 채팅방을 만들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고객 뭐 결혼기념일 1주년쯤 됐을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알림을 보내서 고객님 뭐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그 고객님한테 뭐 이런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할인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신상품이 나왔을 때 기존 구매 고객들 대상으로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후속 관리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비즈니스는 이제 수익 창출이 목표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면 매출이 실제로 달라진 사례가 있나요? 대표님 말고? 저는 사실 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어제 인천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수강생님 인터뷰를 하러 다녀왔어요. 인터뷰를 왜 했냐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의 이제 명예의 전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분을 올리기 위해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분은 영상을 한 번도 제작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대요.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아, 나 이렇게 인스타 릴스 같은 거 해본 적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배운 대로 그냥 따라 만들었더니 지금 처음 만들어서 처음 올린 릴스가 조회수 40만 넘어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릴스를 보고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되게 많아져서 집에서 오픈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누적 매출이 66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오히려 마케팅 진짜 너무 모르겠고 인스타그램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런 분들이라면 진짜 더더욱 혜선 선생님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 대표님이 혹시 그 릴스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크게 변한 그 체감되는 게 매출이 거의 몇십 배 상승인데, 솔직히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저는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나는 안 될 거야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쟤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마인드만 갖고 시작해도 반 이상은 성공한 게 아닐까 합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마케팅 너도 할 수 있어. 대표님, 그러면 고객 유입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 이거 정말 이것도 좋다라고 하는 또 요인이 있을까요? 브랜딩이죠, 무조건.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뭐 그냥 그저 그런 꽃집 중에 하나? 그런 브랜드라고 하기도 뭐한 그냥 소상공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 협회장이거든요. 최근에 협회를 만들어서 협회장도 되고 뭐 해외 출강도 가고 지금 책도 쓰고 있잖아요. 이런 기회들을 릴스가 없었다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리부케에 관심이 있거나 리부케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저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안 터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대표님, 그런 꿀팁으로 나는 인스타그램 약간 번아웃이 왔을 때 이렇게 극복했다라고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제 수강생님 중에 인택이 왔다고 올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인택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권태기 아시죠? 권태기. 네네네. 인스타그램에 권태기가 온 거예요. 다 정말 꼴 보기도 싫어지는 인스타그램이. 그런 연락이 막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정말 똑같이 답변을 해요. 일단 하면서 생각해라. 어떻게 극복할까는 일단 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막 노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도 인태기가 왔다고 해서 뭐 한 달을 쉬어버렸다? 그럼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돼요. 그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서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3-4개 올리던 거를 그냥 한두 개로 줄이고 이렇게 조금씩 계속 유지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 인스타그램 이제 릴스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루틴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주일에 처음에 5개를 올렸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만들어서 올리냐. 근데 저 매일 안 만들었거든요. 딱 일요일 하루 날 잡고 엉덩이 딱 무겁게 붙여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릴스만 만들었어요. 그 주에 올릴 릴스 5개를 딱 하루만 고생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본문도 대충 다 써놨어요. 제가 평일에 아무리 바빠도 이 공유하기 버튼만 누르면 릴스가 올라가잖아요. 한 번도 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5개까지 할 필요 없고 저는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올리거든요, 지금은. 예전에는 좀 양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양을 확 반으로 줄이고 대신에 퀄리티에 좀 더 신경을 쓰죠. 진짜 좋은 꿀팁인데 제 주변에도 인스타그램 하겠다고 1일 1릴스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다 작심삼일이거든요. 진짜 한숨 쉬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 만들어 놓고 공유 버튼을 눌러라, 이게 포인트네요. 그쵸. 근데 1일 1릴스 할 생각도 그냥 버려야 돼요. 1일 1릴스 하지 마세요, 그냥. 특히나 릴스 제작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처음부터 나 매일 올릴 거야. 많이 올리면 무조건 터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욕심만 이렇게 갖다 보면은 오히려 금방 식어버립니다. 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스스로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개수를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저는 지금으로선 그게 일주일에 2개예요, 저한테는. 전 3개, 4개 하라 그러면 저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의 그 개수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일단 한 달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그쯤 되면 조금 할만하네? 그럼 한 2달, 3달까지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한 3달 차가 됐을 때 1개 정도 늘려볼까?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진짜 좋은 꿀팁을 주셨는데 꾸준히 하는 게 그래도 어렵잖아요. 강제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표님 어떤 장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오늘 이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이제 릴스 마케팅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좀 결의에 찬 다짐을 한번 남겨주시고요. 그 댓글창을 캡처해서 카카오 채널 플로리스트 해선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릴스 콘텐츠 플래너를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의 그 이목을 잡으려면 후킹 문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후킹 문구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할까요? 후킹 문구 뭔가 들어는 봤는데 이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네이버 키면은 뉴스 기사 되게 많잖아요. 그 뉴스 기사 제목들 어때요? 엄청 자극적이에요. 그쵸. 뭔가 되게 눌러보고 싶잖아요. 이 기사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게 후킹 문구입니다. 근데 그게 릴스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건 뭐지? 라고 멈추게 만드는 그런 문구를 잘 만드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 이 릴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5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후킹 문구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4개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줄 게 이제 후킹 문구인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킹 문구는 영상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크롤 하는 순간에 관심을 끌어서 딱 멈추게 만드는 첫 문장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후킹 문구 스타일이 있어요. 3가지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조형이에요. 저 오늘도 올리고 왔거든요. 오늘 올린 건 뭐냐면 집에서 월 300 가능 대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조되는 2가지의 선택지를 줘서 소비자가 뭔가 댓글을 남기고 싶게 또는 뭐 공유하고 싶게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대조형 후킹 문구를 사용했을 때는요, 제가 실제로 체감하기에 평소보다 조회수가 100배 이상 더 높은 것도 많았고요. 댓글 수도 적게는 40배, 많게는 100배 이상 높았어요. 2번째는 스토리형 릴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애용하는 게 실제 고객님과의 에피소드예요. 제가 활용했던 것 중에서는 제 부캐 같지 않아요. 상품이 다 깨져서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랑 이 브랜드 사이에 발생한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제가 실제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여주는 릴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예쁘게 의견을 전달해준 고객도 컴플레인이 아닌 피드백으로 받아들이고 수정해준 사장님도 2분 다 너무 멋지네요.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릴스는 매출을 늘리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신뢰를 쌓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3번째는 리스트형이에요. 제가 이거는 릴스 마케팅 초반에 되게 많이 사용했던 후킹 문구인데요. 예를 들면 고객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베스트 3, 꽃집 할 때 때려치고 싶은 순간 베스트 3,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순위를 활용한 후킹 문구는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유형의 제가 릴스를 올렸을 때는 시청 지속 시간이 평균 2배 정도 높았습니다. 방금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유튜브 보면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인스타그램도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시청 지속 시간이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어 그대로 소비자들이 이 영상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얼마나 시청을 지속했는지 그 수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끝까지 머무는 영상은 이 알고리즘이 되게 좋은 콘텐츠다, 되게 양질의 콘텐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더 바이럴을 많이 시켜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릴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스타그램 마케팅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에게 대표님이 한마디 해주신다면? 여러분 하세요. 제발 좀 하세요. 공짜잖아요. 꼭 하세요.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라는 거 꿀팁 하나만 있을까요? 진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수강생님들한테도 정말 매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제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너무 막 안 들어. 이 콘텐츠 내가 보기에 너무 허접한데? 이런 생각 때문에 한두 개 하다가 안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사실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잘할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래 지금 뭐 처음 하는 건데 뭐 못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저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꿀팁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마케팅 성공 공식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요? 딱 한 문장. 고객의 마음을 톡톡 건드려라.